안녕하십니까. 주역 64개 노트 정리 종합 개요 해석. 이번 시간에는 전체적으로 272번째 노트 정리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중내진과 중산간에 대해서 고사역의 관점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기존의 설명을 예전에 같이 했듯이 이제 한자 정리부터 같이 해보겠습니다. 진형, 진례, 혁, 소원, 아하, 진경병리, 불상시착. 지는 형통하니 천둥이 칠 때 두려워 놀라면 우레가 그친 다음에는 웃는 소리가 애꿎거리니 천둥 소리가 백리까지 놀라게 합니다. 불상시착, 수저와 수를 놓지 않아야 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중내진은 상계가 진, 학계가 진, 진진이 이제 중첩에서 있죠. 이 진은 벼락치고 천둥이 치는 것을 말합니다. 즉 벼락이 치고 천둥이 울려서 긴장을 유지하여 사람을 일깨우고 조금 더 나은 방향으로 흘러가게 한다고 합니다. 즉 50번째 개인 수풍정은 택하역 혁명이 일어난 다음에 화풍정 안정을 이루고 난 다음에 다시 전진을 하자, 이런 의미에서 있는 괴입니다. 자, 여기가 일반적인 설명이고 고사역의 관점에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고사역은 이제 이 수풍정, 화풍정을 이제 어떻게 하냐면은 우레를 소재로 신랑이 이제 우레가 울린 가운데 혼인하러 가는 이야기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개별 효사를 보면은 한자를 보겠습니다. 진형, 이 부분을 이렇게 다 여기로 보겠습니다. 진형, 만경백리, 불상시착. 즉 우레가 연이어 일어난다. 즉 진은 우레를 이야기한다고 합니다. 진경병리는 우레가 한나라를 놀라게 한다는 뜻이며 제사가 울리는데 우레의 소리가 놀라게 할 만큼 크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불상시착, 숟가락과 창주 그릇을 떨어뜨리지 않는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즉 신랑이 혼인하러 가기 전 조상에게 감사의 제사를 올리는데 우레가 한나라를 놀라게 할 만큼 크게 울려도 불상시착, 시창, 숟가락과 창주 그릇을 떨어지지 않는다. 즉 신랑이 용기를 내어서 침착하고 용기를 내어서 이제 제사 간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이 부분을 이제 개별효를 보면은 이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일 처음에 혁과 아하가 있는데 이거는 놀라는 모습을 이제 묘사를 한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놀랐다가 이게 이제 그렇게 공포스러운 게 아니니까 웃음소리가 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즉 우레 소리는 매우 놀라워서 처음에는 두려워하였으나 결국 두려워할 게 못 된다. 그래서 용감하게 출발을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6.2를 보면은 패가 나오는데 이 패는 조개 패자로 해가지고 재물, 예물, 재산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3회에서는 9.3에서는 소소, 진소소, 불안한 모습을 보인다고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에 진행, 이제 진행은 우레 속을 걷는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에 진순이는 벼락이 진흙에 떨어진다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6사에서는 진왕 레여, 우레가 왔다 갔다 위태롭다, 이렇게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상유사, 이런 것은 없고 유사, 사고는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즉 우레가 왔다 갔다 하면서 위험하여서 폐물을 잃은 것을 생각을 하나 폐물을 잃지 않고 잃지 않았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무상이라고 이야기하고 유사, 사고는 이웃에 벼락이 떨어진 것을 유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에 정흉은 혼인하러 가면은 흉하다고 이야기하고, 그 다음 홍구유언, 혼인에 말이 있다. 즉 말이 있다는 것은 혼인에 잘못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진삭삭, 놀라서 떤다고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시확확은 두려움에 떨어서 시황을 본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제 신랑이 혼인을 하러 가기 전에 조상을 감사를 제일 올리는데 우레가 울리지 않고 숟가락과 창주가 떨어지지 않는 상태에서 이렇게 신랑이 가는 고사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자, 이게 기존의 고사역의 관점인데 우리가 기존에 이제
우리가 주역 공부를 할 때 기존의 전통적인 관점에서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진례혁혁 후 소원아아 길. 천둥이 칠 때 두려워하고 두려워하면, 즉 말과 행동을 조심하면은 나중에 웃고 말하는 게 즐거움이 있으리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즉 진이 울리니까, 초창기니까 처음부터 삼가고 조심하는 태도를 견지해라. 즉 공구수성의 자세로 두려워하고 자신을 반성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 이제 6.2를 보면은 질내려 억상패 제우구름 물축 7일득. 6.2는 천둥이 올 때 위태로움이다. 재물을 잃을 때 헤아리고 언덕에 오름이니 물축 쫓지 않음이라도 7일득 7일 만에 얻는다 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6.3효를 보면은 진소소 진행무상. 천둥이 쳐서, 6.3은 천둥이 쳐서 까무리 쳤다가 넋을 잃고 깨어남이니 우레가 지나면은 두려워하고 움직이면은 재앙이 없으리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에 9.4는 진순이 천둥에 빠짐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즉 천둥이 벼락치는 소리에 놀라서 구덩이에 빠진다고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6.5를 보면은 질내려 영무상무사. 이제 글자를 조금 이렇게 분리해서 이야기하는데, 이렇게 분리해서 이야기하는데 이제 고사익은 조금 더 이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천둥이 가고 오는 위태로우니 헤아리면 시창을 잃어버지 않으리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즉 천둥이 오고 가는 위태로운 상황에서 중을 유지하면 위험 속에서도 이를 잃어버리지 않는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상륙은 진소소 시확확 정흉. 상륙은 천둥이 올 때 두려워하고 눈을 두르번거리니 이러한 상황에서 나아가면 흉하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 진불우기궁 우기한 무구 홍구유원. 천둥이 그 몸에 미치지 아니함이요 우기궁 그 이웃에 이르면은 미리 경계하면은 허물이 없음이요 홍구유원 혼인을 구하면 말이 있으리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이게 기존의 설명이고, 이어서 다산의 그 설명을 보면은 읽어보겠습니다. 진형 진례혁혁 소원아아 진경병리 불상비착. 진은 형통할 것이다. 천둥이 칠 때 상제를 두려워하고 또 두려워하지만 나중에 후소원아아 복을 받게 되어 껄껄 웃는 소리가 날 것이다. 천둥 소리가 백리에 떨쳐 두렵게 하더라도 주곡과 울창주를 놀라서 떨어뜨리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럼 다산의 관점에서 보면 개별효를 읽어보겠습니다. 초효 진례혁혁 후 소원아길. 천둥이 치니 상제를, 여기는 상제가 나옵니다. 상제를 공경하고 두려워하고 또 두려워하지만 나중에는 태연하게 웃는 소리가 껄껄 울리니 길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에 6위를 보면은 질내려 억상패 제우그름 물축 7일득. 진이 오니 위태로움이 있을 것이다. 가난한 사람을 구휼하는 공업. 여기서는 공공재로 이제 보죠. 여기를 공업을 공공재의 성격이 있다고 봅니다. 공업을 사용할 재물을 잃었으나 공업을 훔쳐간 도둑이 9개의 언덕에 오르니 잃은 재물을 쫓지 않아도 7일 만에 되찾을 것이다. 즉 여기는 억을 공공재로 보고 있습니다. 다음 이제 9.3을 보면은 6.3 진소소 진행무상. 천둥이 사라졌다가 되살아난다. 곧 또 되살아남이니 진의 군자가 행함에 허물이 없다, 이렇게 합니다. 여기가 약간 진소소와 진행무상이 기존의 견해와 약간 또 차이나게 설명하시죠. 9.4 진순이 벼락이 지능에 떨어졌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기를 보겠습니다. 6.5를 보면은 진왕래려 영무상유사. 천둥 소리가 멀리 갔다가 다시 되돌아오미니 위태롭다. 영무상유사 가난한 백성을 구휼하기 위한 공업, 즉 공공재로서 창고의 물자를 방출하였으나 그것은 단지 국가의 부를 백성에게 이전할 뿐이니
무사 이런 것은 없다. 즉 제사 드릴 일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된다. 영무상 유사를 이렇게 설명하십니다. 자, 여기에 있는 설명은 다 기존에 제가 주역 64개 노트 정리 중내진과 이어서 하는 중상간에 다 1과 4에서 다 설명을 드렸으니까 조금 더 자세하게 알고 싶으신 분은 제가 한 유튜브를 기존에 한 것을 찾아보시면 됩니다. 상용을 보겠습니다. 진색색 시확확 진색색 시화학 정흉 진우불기궁 우기림 무구 홍구유원 천둥이 내리쳤다가 사라지고 또다시 내리쳤다가 사라지니 시확확 눈이 놀라서 휘둥그레진다. 그 다음에 진우불기궁 천둥이 자신의 몸에 내리치지 않고 그 이웃에게만 내리치니 하늘을 공경하고 두려워하는 나에게는 허물이 없다. 혼구유원 혼사에 혼담하는 말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여기가 이제 기존의 그 다산의 관점과 기존의 전통적인 관점을 봤는데 고사역에서는 이제 벼락이 치는 와중에 신랑이 장가가는 그런 상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정리하는 의미로 이제 다시 한번 고사역의 관점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중내진, 진의 중심 인물은 혼인을 구하러 하는 신랑이다. 우레가 울리는 가운데 혼인하러 가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이제 한짝을 읽어보면은 진은 우레이며 진동이란 뜻을 가진다. 내 번개를 이야기한다. 형통하다. 즉 제사를 올리는 향인데 제사를 올린다는 의미입니다. 즉 신랑이 혼인하러 출발하기 전에 조상의 감사를 지낸다고 이야기합니다. 진경병리는 우레가 한 나라를 놀라게 한다이며 제사를 올리는데 우레 소리가 너무 커서 이제 크다 이렇게 입니다. 불상비창은 숟가락과 창주 그릇을 떨어뜨리지 않는다는 말인데 이렇게 번개가 치더라도 이제 이 숟가락과 창주 그릇을 떨어뜨리지 않고 이제 침착하게 제사를 지내고 용기 있게 이제 혼인하러 출발하는 거죠. 그래서 초구에 이제 출발의 초기 단계에 질초구 질내혁혁 후 소원아길 진례혁혁은 두려워한다. 혁혁은 두려워한다는 이야기죠. 즉 번개 소리가 크니까 우레 소리가 크니까 두려워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이것을 이제 하늘이 노한 것으로 보죠. 그다음 후 소원 웃음 소리를 낸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소리만 컸지 실제로 두려워할 게 못 된다를 알았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고 용감하게 혼인하러 하러 간다고 이야기합니다. 6일을 보면은 질내려 혼인의 우레가 울려서 위태롭게 되었다. 억상패는 억은 생각하다 고려하다입니다. 그 다음 패는 재물을 이야기합니다. 즉 결국 재물은 이런 것을 고려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즉 우레가 울려서 위태로서 신랑의 몸에 지내고 있는 재물을 잃는 것을 고려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 하여서 제우그릉 높은 언덕에 올라갔다고 이야기합니다. 즉 우레가 울려서 위태로운 상황이니 신랑이 지내고 있는 폐물을 잃을까봐 두려워하여서 높은 언덕으로 피신하였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물축, 이제 찾지 않는다. 잃은 폐물을 찾지 않는다. 7일득, 7일이면 되찾는다. 즉 잃어버린 폐물을 찾지 않아도 우레가 울리는 상황이 끝나고 날씨가 좋으면은 다시 찾게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다음 6.3을 보면은 진례소소, 진소소 우레가 울려서 무서워 불안에 떤다고 이야기합니다. 진행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레 속을 걸어간다고 이야기합니다. 즉 용기 있게 가야 된다 이 말이죠. 무생 재앙이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즉 우레가 울려서 불안하고 두려우나 우레 속을 걸어가도 아무런 문제가 없다 이렇게 합니다. 그다음 구사는 진순이 벼락이 지능 위에 떨어졌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랑은 아무런 화를 당하지 않았죠. 그 6호는 진앙 레레 우레가 왔다 갔다 하여서 위태롭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억상패 의는 억으로 읽고 억상패는 폐물을 잃는 것을 고려합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폐물이라고 이야기하지만 다사는 이것을 공공재라고 했으니까 조금 차이가 난다는 점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무상유사는 잃은 것은 없고 사고는 있다. 즉 폐물을 잃을 것을 고려하여서
했는데 결국 폐문을 읽지 않고 사고가 있었답니다. 그 사고는 제일 끝에 있는 상륙에서 이제 다른 사람에게 번개가 친, 우레가 친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상륙을 보면은 진삭삭, 삭삭은 무서워 벌벌 떤다. 즉 진삭삭은 우레 소리에 놀라서 벌벌 떤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시확확, 확확은 두려워서 사방을 둘러본다고 이야기합니다. 즉 신랑이 혼인을 하러 가면서 우레 소리에 놀라서 부들부들 떨면서 사방을 둘러본다는 이야기입니다. 정흉은 그대로 가면 흉하다. 그 다음에 진우불기궁, 즉 벼락이 우레가 신랑의 몸에 미치지 않는다. 그래서 결국 신랑은 벼락을 맞지 않았고 우기린, 즉 신랑의 주위 사람에게 벼락이 떨어졌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홍구유언의 말이 나온다고 합니다. 즉 신랑에게는 벼락이 미치지 않고 주위 사람에게 벼락이 떨어졌으니 신랑에게는 허물이 없다는 의미에서 무구이고, 홍구유인, 이래야해서 혼인에 잘못이 있다, 즉 말이 나온다는 이야기는 결국 혼인하지 못했다, 파혼했다 이런 얘기죠. 즉 주위 사람에게 벼락이 떨어진 것은 혼사를 치르기 전에 나쁜 진유 느껴서 홍구유언, 혼인에 말이 있어서 이제 파혼됐다 이런 이야기죠. 자, 여기는 이제 고사역의 관점에서 중내진을 살펴봤습니다. 다음은 이제 중산간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중산간은 그 멈춤의 도를 이야기하는 것인데, 혁명이 일어나고 화풍정 혁명을 정립하고 난 다음에 또 멋지게 달려가는데 간은 멈춤에 관해서 이제 조금 멈추어라, 쉬어라 이런 의미의 관점을 이야기하는 것인데, 고사역은 그와 좀 다르게 간을 이제 피골이 상접한 사람을 간, 살핀다고 이야기합니다. 그 기존의 관점은 간은 머무른다, 그친다인데 고사역에서는 간을 살피다의 의미로 많이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기존의 관점과 이제 고사역의 관점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자, 기존의 전통적인 논을 보면은 간기배, 불획기신, 행기정, 불경기인, 무구. 그 등에 그치면 그 몸을 얻지 못하며 그 뜰에 가도 그 사람을 보지 못하며 허물이 없으리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간은 이제 이렇게 간산이 두 개가 중첩되어 있죠. 즉 일반적으로 간은 삶, 멈춤, 죽음, 소인, 열매, 업을 말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중산간의 모든 개는 서로 적응입니다. 적응 1, 4, 2, 5, 3, 6이 모두 정응이 아니라 적응입니다. 그리고 산은 무겁게 그쳐있고 행동을 멈추게 하고 축적하여 결실을 거두게 하죠. 즉 브레이크 역할을 한다는 이야기죠. 또 일반적으로 이제 중산간은 그 머무르다 그친다인데, 우리가 눈, 코, 귀, 입은 오욕칠정, 즉 욕심과 욕정을 자극하지만 간유배, 불획기신, 그 몸을 보지 못하는 이야기는 등은 눈에 보이나 욕심을 자극하지 않는다. 그래서 그침에도, 즉 멈춤에도는 사욕을 누르고 무욕의 상태를 이룬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간은 멈춤에 관한 이야기죠. 이게 기존의 이제 설명인데 고사역에서는 그렇게 보지 않고 여기서 간을 살핀다로 계속 본다고 했습니다. 살핀다고 본다고 했습니다. 그래, 간은 살핀다. 무엇을 살피느냐? 발을 살핀다, 장단지를 살핀다, 허리를 살핀다, 신, 가슴과 배를 살핀다, 얼굴을 살핀다, 도노하게 살핀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은 조금 이제 다시 고사역의 관점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한자를 보겠습니다. 간기비, 불획기신, 행기정, 불견기인, 무구. 그 사람의 뒷모습을 살피나 불획기신, 그 사람의 앞모습을 보지 못한다. 그다음 행기정, 그 사람의 뒷마당을 걸어도 불견기인, 그 사람을 보지 못한다. 허물이 없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여기는 간을 살피다로 이야기합니다. 자, 여기서 이제 이웃 사람이 평소에 수척한 사람의 뒷모습만 보고 앞모습만 보지 못했다가 수척한 사람이 한동안 보이지 않아서 그의 집안을 걸으면서 그 사람을 살펴보아도 그 사람이 보이지 않고 불경기인, 걱정을 하였지만 아무런 문제가 없다. 그래서 그 수척한 사람이 죽지는 않았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즉 피골이 상접한 사람을 살피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이게 고사역의 관점이고,
기존의 이제 전통적인 논의를 이제 한번 보고 다시 고사의 관점에서 정리를 하겠습니다. 자, 중산간 초혈을 보면은 간기지, 무구, 이영정. 초혈은 그 발꿈치에 머무르니 허물이 없으며 영혼이 발음이야 이롭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즉, 초혈은 제일 아래에 위치해서 상승하려는 전진할 욕구가 상당한데 이 발꿈치를 멈추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육이는 간기비, 부정기수, 기신불쾌. 유기는 그 종아리에 머무는 것이나 구원하지 못하고 그대로 따름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계속 여기서는 살핀다 이렇게 하죠. 살핀다. 그러니까 기존의 고사역은 살핀다의 관점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기존의 논의의 그 간기한을 보겠습니다. 간기한은 구삼은 그 허리에 머무는 것이다. 간기한 열기인 여훈심. 구삼은 그 허리에 머무는 것이니라. 그 등뼈를 쪼개는가 같이 위태로우나 마음을 태움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에 육사는 간기신 무구. 육사는 그 몸의 그침이라 허물이 없으리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중산간 육오로 보면은 간기보 언유서 회망. 그 뺨의 그침이라 말의 언유서 질서가 있으니 후회함이 없다. 이렇게 합니다. 즉 그렇게 합니다. 언유서는 말을 조리 있게 요점만 알았고 불필요한 말을 하지 않고 말을 아끼라. 이렇게 이제 그 도덕적으로 이야기하죠. 돈간길, 상구 돈간길은 돈독하게 머무니 길하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이게 기존의 이제 일반적인 설명이고 다산의 관점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간기배 불획기신 행기정 불견기 무구. 그 집의 북쪽인 뒤쪽에 멈추어 있으니 그 몸을 찾으려고 해도 얻지 못할 것이다. 그 뜰을 지나가도 사람을 보지 못할 것이니 이처럼 은둔함에 있어서 처세한다면 무구 허물이 없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럼 다산이 설명하는 초혈을 보겠습니다. 간기지 무구 이영정. 그 계속 나아가는 발꿈치를 멈추어 허물이 없을 것이다. 장구한 사람은 이룰 것이다. 즉 다산은 정을 이제 사업이라 보죠. 근데 기존의 전통적인 논의는 바르다, 올바르다 이야기하고 다산은 이것을 사업이라 보고 있습니다. 근데 고사역의 관점에서는 정을 점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것도 좀 매우 큰 차이가 있는 부분이죠. 그 다음에 6.1을 보겠습니다. 간기배 부정기수 기신북해. 그 장단지에 멈춤이니 더 이상 갈 수가 없어서 그 물속을 떨어진 자를 건져주지 못하니 부정기수 건져주지 못하니 그 따름에 매우 안타깝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6.3을 보겠습니다. 9.3 간기한 열기인 여훈심. 그 영토의 경계를 분명히 한정함이로다. 한을 이제 영토 경계로 보죠. 그 영토를 지탱하는 그물의 한가운데 별이를 찢어져 있으니 위태로운 상황에 내 마음을 태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육사는 간기신 무구. 그 몸을 멈추니 허물이 없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 6.5를 보겠습니다. 간기보 언유서 회망. 말할 때 턱과 움직이는 그 광대뼈를 멈추게 하니 언유서 말의 질서가 있는지라 후회함이 없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상굴은 돈간길 두텁게 간의 산을 쌓으니 길하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제 기존의 전통적인 논의는 간을 멈춤, 정지의 관점에서 바라보고 있으나 그 고사역의 관점에서는 이것을 간을 살피다의 의미로 봐서 이제 피골이 상접한 이웃 사람을 살피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 고사역의 이제 간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중산간, 간의 중심 인물은 기인인데 이 사람은 피골이 상접한 사람이다. 이 사람의 신체 각 부위를 살피는 것이 이 중산간의 전체 큰 요지인데 왜 이렇게 살피냐? 피골이 상접한 사람의 생사 여부를 확인하고자 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간기배 불획기신 행기정 불경기인 무구 즉 그 사람의 등을 살핀다. 그 사람을 뒤에서 그 사람의 뒷모습을 본다는 것이다. 그리하여 피골이 상접해 있으므로 등에는 뼈밖에 없다. 불획기신은 그 사람의 몸을 보지 못한다. 즉 앞모습을 보지 못한다는 이야기입니다. 행기정은 이웃 사람이 수척한 사람의 집 앞마당을 걷는다는 이야기다. 즉 평소에 뒷모습만 보이는 사람, 수척한 사람이 한동안 보이지 않으니까 이 사람이 어떻게 되었나 상황을 알기 위해서 그 집의 앞마당을 들어서 찾는다 이렇게 이야기입니다. 불견기인 그 수척한 사람을 보지 못한다는 이야기입니다. 무구는 허물이 없다는 이야기인데 이 사람이 피골이 상접한 사람이 그 집에 찾아와도 그 사람이 보이지 않았지만은 죽지 않았기 때문에 허물이 없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 개별 효사를 보면은 초육 간기지 그 사람의 발을 살핀다. 즉 이웃 사람이 수척한 사람이 방에 들어가 누워 있는데 그 사람의 발을 살피는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무구 허물이 없다. 즉 살아 있다. 아직 문제가 있다. 문제가 없다 이 말이죠. 이영정 오랜 기간의 점은 이롭다. 즉 이로운 것은 발을 살펴보니까 그 사람이 걷는데 문제가 없어서 무구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에 6위는 간기의 부정기수 기신불쾌 B는 장단지를 살핀다는 것이다. 이웃 사람이 수척한 사람의 장단지를 살핀다고 이야기합니다. 부정기수 살이 찌지 않았다는 이야기입니다. 즉 살이 많지 않다. 이웃 사람이 수척한 사람의 장단지를 살피니 살이 없다는 것이다. 기신불쾌 마음이 불쾌하다. 즉 그 사람의 장단지를 살피니 살이 없어서 피골이 상집해 있으니까 보는 사람의 마음이 아프다. 좋지 않다 이 말이죠. 그 다음에 간기한 허리를 살피니 즉 이웃 사람이 수척한 사람이 허리를 살핀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열기인 허리끈을 풀어놓았다 이렇게 합니다. 즉 그러니까 허리가 너무 야위어졌으니까 허리끈을 맬 이유가 없죠. 그래서 그 수척한 사람의 살이 없어서 허리끈을 풀어놓고 매지 않았다 이렇게 합니다. 위태롭다 위태롭게 보였다. 훈심 내 마음에 애가 탄다 이 말이죠. 훈심을 읽으면 마음이 어지럽다. 즉 수척한 사람의 허리를 살피는데 그 허리살이 없어서 피골에 상접해 있으니 보는 사람의 마음이 어지럽다고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 간기신 육사 가슴과 배를 살핀다고 이야기합니다. 무구는 허물이 없다. 즉 피골이 상접해 있지만 그런대로 살아있으니까 숨을 쉬고 있으니까 그런대로 괜찮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 6호 간기보 언유서 해망 간기보는 얼굴을 살핀다고 이야기합니다. 즉 수척한 사람의 얼굴을 살핀다. 언유서 말의 조리가 있다. 즉 이제 몸이 안 좋고 피골이 상접해 있으나 사람이 말을 조리하게 했으니까 죽지 않았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회망 뉘우침이 사라진다. 즉 내가 이 사람이 몸이 안 좋고 피골이 상접해 있으니까 죽을까 그렇지 않을까 살펴보았는데 괜한 걱정했다 이 말이죠. 즉 이 회망의 주체는 이웃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즉 말을 시켜보니까 수척하나 여전히 말의 조리가 있으니까 정신은 말짱하다 이 말이죠. 도누하게 살피니 길하다 이야기합니다. 즉 애정을 가지고 보살핀다. 돈독하게 살핀다 있죠. 죽지 않은 것을 확인하였으므로 이웃 사람이 그를 도누하게 살핀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중상간에 대해서 설명을 다 드렸습니다. 그 기존의 관점은 계속 설명드렸듯이 머무른다 그친다인데 고사액은 살핀다의 관점에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요 단어도 발, 장단지, 허리, 가슴, 얼굴 다 고사액은 살핀다 요렇게 되어 있으니까 이제 조금 낫죠. 제가 고사역의 관점에 대해서 설명을 노트 정리한 것을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기존의 그 주역 책에서 봤던 의문스러운 점이 거의 모든 부분이 해결이 되어서 여러분들도 고사역의 관점에 대해서 공부를 하면은 주역에 대한 이해가 확실히 넓어질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개 되시는 분은 이제 김상석 교수님 책을 이제 구해서 읽어보시고 기존의 논의와 이렇게 연결해서 보시면은 주역을 이해하는 깊이가 더 늘고 주역 공부가 재미가 있을 것입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부터는
53번째 계와 54번째 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오.